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현재 그린 수소 가격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원활한 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천연 수소, 내추럴 하이드로젠, 이 시장이 지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수소를 지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줍줍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내추럴 하이드로젠, 천연수소,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확 바꿔버릴 것 같습니다. 내추럴 하이드로젠이 The Great Game Changer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천연수소 총 매장량 또 가격 이런 거 중심으로 최근 상황 정리하고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삼성중공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이 천연수소 시장이 성장하면서 삼성중공업한테도 이전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요거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어떤 상식을 부서지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상식이 생기면 그게 바로 혁명 아닙니까? 혁명. 그래서 이 수소, 하이드로젠 이거가 땅 속에서 채굴을 한다. 땅 속에서 주워온다. 땅 속에서 캐낸다. 수소 광산 또는 천연 수소 가스정이 있다. 이거 되면 이게 이제 세상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과는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니까 새로운 상식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천연가스정에서 천연가스, 메탄가스정이죠. 여기서 천연가스, 즉 메탄가스 뽑아내듯이 천연수소정에서 천연수소를 뽑아내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념은 뭐였습니까? 수소는 지구의 수소 분자 형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를 못한다.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즉 지구에 머물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수소는 반드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수소 화합물 대표가 바로 물 아닙니까? H2O. 수소 2개, 산소 1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각종 탄화수소. 이게 바로 이제 수소 화합물인데 천연가스인 메탄 CH4도 탄소 1개, 수소 4개니까 이거 탄화수소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생명 존재에 필수 불가결한 것, 포도당인데 포도당. 지구 모든 생명 존재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 포도당. 이것도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탄화수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고요. 이게 어제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식. 수소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수소가 포함된 화합물 부수는 겁니다. 분해하는 거죠. 분해. 그래서 부수는 방법에 열을 사용하느냐 열분해, 전기로 부수느냐 전기분해, 빛을 이용해서 부수느냐 광분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를 리폼, 개질해서, 개질이라는 것은 탄화수소, 즉 메탄을 고온 고압화해서 처리해버리면은 수소가 분리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 석유, 메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탄화수소는 전부 이렇게 수소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그 과정에서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고 불렀고요. CO2 나오는 게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즘 세상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CO2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CO2를 포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블루 수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돈이 엄청 든다는 거죠. 문제는.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탄 부숴서 메탄을 개질해서 만든 수소는 메탄보다 당연히 비싸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연간 한 1억 톤 정도 수소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1억 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CO2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CO2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CO2 없는 수소에 있는가? CO2 프리 하이드로젠 있는가?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그린 수소인데 아이디어는 이거 아닙니까? 태양광 전기, 풍력 전기로 물을 부숴서 수전해 해서 수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는 CO2 전혀 없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쌉니다. 대량 생산에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는데 산업상 이용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소 경제는 그림의 떡 아니냐. 저 환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소 사용하면 할수록 메탄 사용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가스 경제 아니냐. 가스의 본질은 탄소니까 수소 경제가 아니고 탄소 경제의 변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가능했고요.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견해를 수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땅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방식이니까 과학적 원리가 다르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소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공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화합물이 땅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해가 되면은 마치 시체가 썩어서 메탄가스 나오듯이 수소가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짜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 수소에 만드는 과정에 인간이 생산비 지불 안 하잖아요. 분리수소는 인간이 생산비를 지불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공짜라는 겁니다. 생산비 지불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땅속 어딘가에 수소가 대규모로 축적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대규모 축적 안 된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수소가 대규모로 축적되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바꿔야죠. 존재한다. 그래서 땅 속에 대량의 수소가 공짜로 지금 저장되어 있다. 그 캐내면 된다. 캐내는 비용은 부담해야죠. 캐내면 된다 이겁니다. 캐내면 된다. 수소정이 존재하고 있다. 지구에는 수소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캐내듯이 천연수소 캐내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 그거 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수소의 시장 가격이 얼마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가 얼마냐. 지금 현재 유로 뉴스에서 이거 유로의 기관지 아닙니까? 아주 공식 웹사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로 뉴스에 내추럴 하이드로젠 특집 기사가 최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요. 그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린 하이드로젠, 그린 수소는 킬로그램당 5유로다, 가격이. 그런데 내추럴 하이드로젠, 천연 수소는 킬로그램당 0.5유로라는 겁니다. 가격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요것만 두 개 있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블루 하이드로젠 아닙니까? 블루 수소. 요게 중요해서 요거 제가 이제 가격을 똑같이 유로 단위에 킬로그램의 유로 단위로 조사를 해 봤더니 2.5 유로 이렇게 해서는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블루 수소가 2.5 유로라는 것은 여기에는 탄소 포집하고 액화하고 저장하고 파묻는 비용 다 포함된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천연수소를 그러면 0.5 저 유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즉시 공급 가능한 거 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가격에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숫자를 더듬어 봐서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 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만드는 수소 산업은 싹 망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 수집 산업은 흥하고요. 수소 제조 산업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국정보발전이 태안반도 옆에 보령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 블루 수소 공장 짓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블루 수소 공장 짓는 게 뭡니까? 저거는 새로운 기술도 없고요. 어떤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그런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중부 발전하는 일이 뭡니까? 가스 발전, 화력 발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LNG 엄청 사와서 그거 태워서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건데 이런 수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LNG 태우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수소를
같이 섞어서 태워서 CO2 배출을 줄여보자. 화력발전소는 대표적인 CO2 대량 발사한 업체로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저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럼 LNG에 고온 고압을 가해주면은, 그래서 리폼 개질을 하면은 수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소 태워서 수소 발전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소 혼소 발전한다는 거죠. 수소하고 가스 섞어서 태운다는 건데, 그러면 CO2 줄일 수 있죠. 예. 이런 건데, 말하자면 메탄 부숴서 수소 얻는 공장을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거 만약에 천연 수소가 저렇게 싼 가격에 대량 공급된다면 저 수소 공장 다 짓고 나서 돌리기도 전에 부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장. 그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광전기, 풍력전기로 그린 수소 만드는 그 프로젝트 그거 싹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실험실에서는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산업상으로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제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짓 하는 주식들 싹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변화의 시작, 즉 혁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수백 년간 모든 것을 싹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CNN 월드가 보도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앨리스라는 사람, 지오케미스트, 지질화학자 이렇게 분명하면 되겠죠. 지오케미스트로 40년 이상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근데 저 CNN 월드 저 기사를 제가 전부 다 싹 다 꼼꼼히 정동을 했는데 앞부분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앨리스라는 저 사람이 지한테 한 4, 5년 전에 천연수소, 이렇게 땅속에 수소가 많이 묻힐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은, 야, 덩신 같은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로 잘랐다는 겁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장사가 될 정도로, 산업성 이용 가능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정도, 여기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발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 봤더니 지구 전체 내추럴 하이드로젠이 얼마나 묻혀 있느냐. tens of billions of tons of white hydrogen.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이트 하이드로젠, 백색 수소, 이게 바로 내추럴 하이드로젠, 천연 수소입니다. 호주 쪽에서는 골드 하이드로젠, 황금 수소다, 이렇게 이런 말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천연 수소입니다. 내추럴 하이드로젠. 이게 이제 톤 단위로 봐서 헤아리는 숫자가 빌런입니다. 빌런. 빌런 10억 개 아닙니까? 10억 개 뭉텅이가 수십 배 된다. 그러니까 수백억 톤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수백억 톤.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냐? 현재 인간이 지구상에서 연간 1억 톤 수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요게 5억 톤까지 늘어날 것 같다. 요거 이제 팩트입니다. 현재 추정된 팩트입니다. 현재 1억 톤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데이터고요. 2050년에는 5억 톤까지 이게 수소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매우 중요한 내용 먼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 천연수소는 지속적으로 자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땅속에서. 생성 원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너무 분산되고 주제가 좁혀지질 않으니까 간단하게요. 다음에 자세히 보고요. 간단하게 천연수소 생성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리얼타임. 탄화수소, 오일, 석탄, 메탄, 천연가스, 메탄 이런 거 전부 다 탄화수소인데, 이거 유기체가 고온 고압에서 변성되는 시간이 수백만 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스나 오일 석탄 만들어지는 데는 수백만 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소는 리얼타임으로 그냥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2O 물이 땅 속에서 그냥 분해된다는 겁니다. 열분해. 왜냐하면 거기는 지구 깊은 곳에서는 가령 마그마 같은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고온이죠, 고온. 또 땅 속이니까 고압도 존재하고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그런 환경이. 인간이 지상에서 고온 고압 만들려면 돈이 왕창 들어가는데 땅 속에서는 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가령 거기에 이제 철이 있는데 철이
철광석으로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통 산화철로 존재하잖아요. 산화철. 그러면 철, Fe가 산화철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 산소 어디서 얻느냐? 물 부서지면 수소와 산소로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데 철이 부서진 물에서 나온 산소를 가져가 버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수소만 홀로 남잖아. 이게 바로 물 속에 있는 수소가 환원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얼타임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새로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전기분해로 이제 그 물을 부술 때는 돈도 왕창 많이 들고 효율도 낮고 하여튼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전기 없이 전기분해 비슷한 과정이 땅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방사선 분해가 땅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자연 전기분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포함되는 각종 유기체들 계속 땅속에서 썩잖아요. 분해되잖아. 그 분해되는 게 썩는 게 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마치 메탄가스 나오듯이 수소가스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가능은 한데 문제는 땅속에 대규모로 축적되어 저장될 수 있는가? 요게 지금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요게 안고입니다. 요거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미국의 지질조사국, 중요하죠. 뭐 이분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겠죠. 지질조사국.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아주 오랫동안 복잡하게 진행한 결과 매년 5억 톤 정도 천연수소 뽑아내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5억 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억 톤보다 훨씬 많습니다. 2050년 수요 5억 톤 정도. 안정적으로 이게 계속 뽑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량 다시 보기 위해서 CNN 월드에 나와 있는 앨리스가 추정한 거 다시 한번 그 뒤에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앨리스가 아까 추정했던 수백억 톤의 수소는 사실은 지구 전체에 쭉 퍼져 있겠죠. 천연 수소가 막 분포되어 있을 텐데 어떤 곳은 그래도 조금씩 분포되어 있고요. 대규모로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다 표면이 지구 그 육지 표면이 대략 한 4분의 3 되잖아요. 훨씬 넓잖아요. 한 3배가량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더 많을 것이고 바다면은 막 깊이가 너무 깊은 바다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건조기가 힘들잖아요. 건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체 매장된 양의 대략 한 1%만 건조할 수 있다면 1%씩만 건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간이 연간 5억 톤씩 사용할 때 200년간 사용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래서 그 표현 보면 but if 1% can be used 1%만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it would provide 500 million tons of hydrogen for 200 years. 5억 톤씩 200년간 사용할 수 있다면 1%만 가져와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뭐 여기서부터 쉽게 추정할 수 있죠. 지구촌에 지금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천연수소 찾아서 먼저 찾으면 돈 되잖아. 그렇잖아. 먼저 찾으면 돈 되잖아. 블루수소에 5분의 1밖에 안 하는 그 값으로 제공해도 돈 된다고. 떼돈 번다고. 그러니까 천연수소 먼저 찾기 전쟁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지금 곳곳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도 드디어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 그 보도 사진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사람이 풀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기계 하나 있는 그게 바로 수소 탐색기라는 겁니다. 저걸 석유공사가 발명을 해서 지금 특허 출원했다는 거죠. 수소 탐색기. 근데 저 수소 탐색기를 드릴십 밑에 딱 장착하면은 해저 천연수소 탐사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기존 수소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점은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좀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선수들 지금 수북하게 많잖아요, 세상에.
한국에도 수북한데 뭐. 숙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잖아. 아닌가요? 해결하면 되잖아. 수소의 기존 수소의 많은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는 수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이지, 천연 수소가 저렇게 대규모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다른 파생되는 수소의 모든 문제점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책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책 찾아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 기존 산업은 망하고 새로운 산업은 성장하고 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정리한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주 혁명적인 걸 이제 지금 정리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 다음에 이제 계속 그 구체적인 수소 광산, 대규모로 묻혀 있는 수소 가스정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고요. 한국 석유공사 과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계속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고요. 안고 삼성중공업인데 수소 산업에도 가장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수소 시장이 클 때 가장 큰 수혜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어마어마한 호황이 지금 호황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수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그걸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요거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K조선도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미 다 2, 3년 전서부터 준비되어 온 내용인데 2년 전 21년 가을에 16만 큐빅미터급 초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그 다음에 액화수소 운반선이니까 수소 화물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소 화물창을 멤브레인 타입으로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 AIP 획득을 했다. 그 내용이 2년 전 기사로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로이드에도 그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죠.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 그래서 이렇게 수소 화물창이 되어버리면 프랑스 GTT한테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년 가스텍, 22년 그리스 아테네 가스텍, 거기서도 지금 16만 큐빅미터 초대형이고요. 초대형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당장에는 2만 큐빅미터급 액화수소 운반선, 요건 또 미국 ABS 그때 선급 인정 받았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중 진공으로 타입 C 탱커 여기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IR 자료에 게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고 있듯이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 마이너스 162도 C에서 지금 액체가 되는데 천연수소는 영하 마이너스 253도에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천연수소도 대규모로 발견이 된다면 육상에서도 있겠지만 해상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오일하고 가스 탐사하던 드릴십, 저게 이제는 앞으로는 천연수소 탐사하는 드릴십으로 부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적으로 전쟁하듯이, 각계 전투하듯이 찾아내야 한다고요. 찾아내면 돈 되는데,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 LNG 운반하는 LNGC 대신에 액화수소 운반선, 이거는 LNGC보다도 더 고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FLNG는 해상에서 가스 뽑아 올려서 LNG를 액화해서 저장했다가 이제 하얗게 주는 설비인데, 그거 대신에 해상에서 부유식으로 천연수소를 뽑아 올려서 액화해서 저장했다가 하얗하는 그 설비 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옵쇼어 수소 플랜트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수요 늘어날 텐데, 이런 거 누가 가장 제일 잘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하겠죠.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경제가 되려면은 싸고 대량의 수소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예, 요게 되면은 수소 경제가 좋죠. 예,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동안 수소 경제에 제가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그런 수소가 없기 때문에 예? 환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비싸거나 아니면 블루 수소 할 거 뭐 있어 그냥 메탄 사용하고 포집하면 되지 그게 더 낫다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매우 너무나 값싸고 거의 공짜와 같은 그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천연 수소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찾으면은 더 나오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찾았다는 거죠. 예, 이제 뭐 전쟁하듯이 찾아내면 계속 확인되지 않겠나. 그러면 야, 세상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신세계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신세계 핵심이 수소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수소 경제가 어떤 속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이거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한 수백 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친환경 탄소 규제 대응 전략 이거는 계속 이제 수정돼 가겠죠. 또 관련된 그런 산업들도 천연 수소 사용이 증가되면서 계속 재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기존의 많은 어떤 산업들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예. 수소 경제가 본격 진행된다면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그거 필요할까요? 예,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수소 관련 연구개발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이런 천연 수소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을 텐데 아직 삼성중공업이 직접 내추럴 하이드로젠 발표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경제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전부 다 손댄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뭔가 다 손댄 거죠. 예. 근데 이거 하나 이제 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했던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더 집중해서 축자사사 이제 연구 개발하면은 지구촌 압도적 최고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의 가스 수요 구조가 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가령 지금 가스 같으면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다 가스 파이프 연결돼 갖고 집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가스 파이프에 수소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수소는 파이프 그냥 부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수소가 확 퍼져 버리면은 지금의 가스 파이프를 수소 파이프로 다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 예.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저게 수소 파이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값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LNG 관련 호황은 당분간 즐기는 거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씨 많이 뿌려 놓은 거 다 이제 추수하고, 예. 그 다음에 수소 경제 진전되는 데 따라서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삼성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지금까지의 어떤 호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성장 기회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천연 수소 관련 논점들 계속 이제 저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